네, 안녕하세요. 오현진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의 해부, 생리, 진단적 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근골격계는 근육과 5가지의 결체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근육은 voluntary muscle이라고 하는 수의적 근육, 즉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5가지의 결체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 결체 조직에는 뼈, 카틸리지 연골, 리가멘트 인대, 텐던스 건, 파시아 or and bursa라고 부르는 근막 혹은 점액낭, 벌사를 말합니다. 근골격계의 주된 목적은 신체 기관을 보호하고 몸을 지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뼈의 주된 기능은 몸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수의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고 혈구를 만들고 미네랄을 저장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뼈는 몸을 지지하고 체중을 지탱하도록 하고 또 몸의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또 뼈는 몸의 주요 기관과 조직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개골, 우리가 스컬이라고 부르죠. 두개골은 뇌를 둘러싸고 보호하며 척추, 버테브라 역시 척수를 둘러싸고 늑골, 립보는 폐와 심장을 보호합니다. 또 뼈는 근육이 부착하는 곳으로서 텐던에 의해서 뼈에 근육이 부착됩니다. 이를 통해서 뼈는 어떤 근육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여서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뼈의 움직임 혹은 우리 몸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뼈에 부착된 인대로 인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뼈는 조혈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서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혈구세포가 생성됩니다. 또 뼈는 칼슘, 인과 같은 중요한 무기질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뼈는 다이나믹한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모양과 구성 성분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유기물질과 칼슘, 인과 같은 무기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뼈는 내적, 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모양이 변형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계속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뼈는 그 구조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부분과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뼈의 바깥 부분, 우리가 cortical area라고 부릅니다. 코르티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 코르티칼한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딱딱하고 단단하다는 말이 컴팩트하다 혹은 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컴팩트 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컴팩트 본. 그래서 코르티칼 본 혹은 컴팩트 본을 얘기하면 뼈의 바깥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안쪽에는요, 해면 혹은 망상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폰지 모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폰지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는 크게 바깥 부분과 안쪽으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골피질이라고 부르는 콜티칼 본에는 오스테온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모양의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골 조직 단위인데요. 이 오스테온 이 원통 모양의 단위들이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뼈의 바깥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이 컴팩트 본 혹은 콜티칼 본의 안에는 또 우리가 하버스안 혹은 헐버시안 이렇게 부르는데, 하버스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위치해져 있어서 이 하버시안 요 관 부분은 뼈의 긴 장축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하게 서로 뻗어 나가고요. 이 바깥쪽, 뼈의 제일 바깥쪽 부분부터 이 안쪽까지 어떤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나 혹은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길,
고기를 우리가 할버시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또 할버시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콤팩트 본 안에는 우리가 캐널라이커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버스관으로부터 뻗어 나와서 이렇게 또 다른 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캐널리쿠스에서의 특징은 라쿠나라고 하는 작은 구멍, 여기 보면은 검게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보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라쿠나라고 부르는데, 이 라쿠나 안에는 성숙한 골세포, 오스테오사이트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라쿠나를 포함하는 곳이 이 캐널리쿠스라고 하는 구조적인 조직입니다. 이 그림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또 이 가운데 하버시안 시스템과 하버시안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이런 평행의 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볼크만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뼈 조직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스폰지본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 스폰지본이라고 부르는 해명골은 또 다른 말로 캔슬러스 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해명골, 캔슬러스 본은 앞에서 배웠던 피질골, 컴팩트 본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명골 조직은 적골수, 황골수라고 부르는 레드 메로 혹은 옐로우 메로, 우리가 옐로우 메로우는 황골수라고 부르죠. 레드 메로우는 적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적골수와 황골수로 이 해명골 조직이 채워져 있고, 혈액이 골세포까지 도달하고 또 골수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골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클라스트입니다. 조골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골아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조골세포는 유기골 조직인 어떤 콜라겐을 합성하고 기본적으로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오스테오사이트는요, 성숙한 골세포를 우리가 오스테오사이트라고 부르고요.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우리가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파골세포,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골 조직의 파괴를 도움으로써 뼈가 파괴되어서 잘 파괴되도록 도움으로써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뼈의 리모델링, 그죠? 본의 리모델링은요, 파골세포에 의해서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또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골화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골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고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가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뼈의 리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의 제일 안쪽에는 주로 조골세포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있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뼈의 가장 일반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는 우리가 장골, 롱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골이라든지 티비아 같은 이런 롱본에서 우리 뼈의 일반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롱본이라고 하는 이런 장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뼈의 에피피시스, 우리가 골단이라고 부르죠. 골단, 다이아피시스, 골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피시스는 골간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롱본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에피피시스, 우리가 골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단은 장골의 끝부분으로 굉장히 넓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주로 해명골, 스폰지본 혹은 캔슬러스본이라고 하는 해명골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에피피시스는 넓은 구조로 무게를 분산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또한 근육이 주로 부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절연골이라고 하는 아티큘라 카틸리지는 이 에피피시스의 끝부분에 관절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절연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 거죠. 관절연골로 인해서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이아피시스, 우리가 골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장골의 몸체 부분을 우리가 골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구조적으로 어떤 몸을 좀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바깥 부분은 굉장히 컴팩트 본으로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튜브 모양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비틀리거나 하는 트위스팅, 이런 힘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간단은요, 우리가 메타피시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메타피시스는 골간과 골단 사이에 위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타피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피시스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메타피시스라고 부르고요. 에피피시스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면골, 스펀지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피피시스에는 에피피시알 플레이트라고 하는 뼈 끝판 혹은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판은 우리가 그로스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뼈 끝판 혹은 성장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피피시스하고 메타피시스 사이에 연골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골격이 아주 미성숙하죠. 그래서 이 골격이 미성숙한 어린이는 이 성장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콘드로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뼈가 성숙하도록 돕고요. 이 콘드로사이트가 잘 분화가 됨으로써 어린이의 뼈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이 성장판 혹은 뼈 끝판이 이 메타피시시얼 플레이트가 손상을 받거나 그러면 한쪽 다리가 짧아지거나 성장판에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 메타피시스하고 에피피시스의 사이에서 콘드로사이트의 형성이 멈추고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게 되고 골화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뼈의 이렇게 긴 세로축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뼈의 안쪽에는 골수 공간이 있지요. 골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골수 공간을 우리가 메듈라리 캐비티라고 부르는데, 이 골수 공간은 뼈 몸통의 중심부에 위치해져 있고 적골수나 황골수를 포함을 하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적골수에서 이제 조혈 작용이 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 이 장골수에는 이 장골의 골수에는 주로 황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황골수는 혈액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 우리가 출혈이 되게 많이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혈액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부분적으로 조혈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 적골수는 주로 편평골, 즉 골반이라든지 두개골이라든지 흉골, 늑골, 척추, 견갑골, 이런 편평한 뼈에서 주로 조혈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또 대퇴골이나 요골의 뼈 끝판에도 해면골이 많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 뼈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한 206개 정도이고요. 모양에 따라서 롱본, 숏본, 플랫본, 이레귤라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롱본은요, 장골은 뼈 몸통인 아까 앞에서 봤던 골간과 끝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뼈를 말하고요. 주로 대퇴뼈, 휴머러스, 티비아, 경골 이런 뼈들이 이 롱본에 해당이 됩니다. 숏본은 단골이라고 부르죠. 겉은 얇은 어떤 치밀골로 둘러싸이고 주로 해면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뼈, 이런 뼈들이 숏본에 해당이 됩니다. 플랫본, 우리가 편평골이라고 부르는데 두 층에 어떤 치밀골로 둘러싸여 있고 해면골, 스폰지본 층도 있습니다. 주로 늑골이나 두개골, 어떤 견갑, 흉골과 같은 뼈가 있고요. 해면골에는 뼈 공간 안에 어떤 골수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irregular 우리가 불규칙뼈라고 하는데, 모양이나 크기가 불규칙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어떤 세이크럼이라든지 맨디블, 턱뼈라든지 오시클, 우리가 이소골이라고 부르는 뼈 있죠. 귀 속에 있는 뼈, 이런 뼈들이 이 irregular bone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의 관절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은 또 다른 말로 articulation,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은 두
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곳으로 이 관절에서 바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관절은 움직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많은 형태의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 혹은 우리가 윤활관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synovial type 혹은 synovial join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윤활관절의 종류입니다. 각 관절은 섬유 결체 조직에 둘러싸여 있어서 두 개의 뼈를 묶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트 캡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두 개의 뼈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캡슐은 윤활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시노비얼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윤활막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윤활막에서 걸쭉한 윤활액인 우리가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에 의해서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하고, 또 뼈와 뼈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 뼈의 또 끝에는 연골이 위치해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articular cartilage, 관절 연골, 혹은 hyaline cartilage라고도 부릅니다. hyaline이라고도 부르죠. hyaline cartilage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이 뼈 끝이 둘러싸여 있고 인대나 건과 같은 지지 조직이 이런 관절 캡슐을 잘 지지하고 움직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종류의 관절의 모습과 움직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위치하는 힌지 조인트라든지 볼 앤 소켓, 피보트, 콘딜로이드, 또 새들, 글라이딩과 같은 이런 다양한 조인트의 형태와 그 움직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우리가 카틸리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알라인, 일라스틱, 그리고 fibrinous, 섬유 조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이알라인 혹은 유리질이라고 부르는 이 하이알라인 연골은 가장 흔한 형태의 연골이고요. 다량의 콜라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도, 기관지, 코, 관절 이런 표면에 위치해져 있는 그 가장 흔한 형태의 연골이 바로 하이알라인입니다. 일라스틱 카틸리지, 우리가 탄력 조직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콜라겐하고 탄력 섬유를 파이브러스 모두 가지고 있고요. 하이알라인 연골보다 조금 더 유연한 조직입니다. 섬유 연골 조직, 우리가 파이브러스 카틸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칠고 굉장히 강한 조직으로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이 파이브러스 카틸리지는 버테브라 디스크, 우리가 디스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버티브라 디스크 사이에 위치해져 있으면서 척추 뼈와 뼈 사이 공간을 채워서 뼈와 뼈 사이의 보호적인 완충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파이브러스 카틸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윤활 관절, 우리가 시노비얼 조인트에서 연골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요.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 연조직을 지지하고 또 관절의 움직임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관절 연골은 주로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즉 카틸리지에는 바스큘라가 없어요. 그 바스큘라 혈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바스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바스큘라라고 하죠. 아바스큘라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연골은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느냐? 시노비얼 플루이드, 윤활액으로부터 어떤 확산, 디퓨전의 형태로 연골은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연골 조직은 대사작용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골이 한번 손상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치유나 회복이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성장판에 있는 연골의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장골, 롱본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이 이런 연골 조직이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